차의 옵션은 공부 안 하면서 리스 연구는 매일 하는 남자. 영어는 못해도 영업 하나는 똑 부러지는 남자. 리스 있는 팀 현자빠입니다. 오늘 자동차 리스 완결편 세무사급 정보를 업로드 할 건데요. 이 정보도 사실 제 경험치에서 나온 거는 맞는데요. 기장세무사의 경비 처리 방식이 보수적이냐 우호적이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세법에 맞는 말만 할 건데요. 팩트체크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2016년부터 리스료의 한도를 제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6년 이전에는 리스를 하면은 리스료 전액이 비용 처리된다. 이렇게 항상 홍보를 했었어요. 월 200이든 월 500이든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도요. 전액 손비 처리를 했죠. 이게 말이 돼? 이러다 보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마 타는 벤츠도 리스, 아빠 타는 에쿠스도 리스, 아들 타는 아반떼도 리스 이렇게 해서 경비 처리를 받았죠. 근데 대한민국이요 그렇게 허술한 국가는 아니죠. 바로 람보르기니 사건이 터지고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법인은 바로 적용이 되었고요. 개인사업자는 2016년도에는 성실신고 대상자만 적용이 되었고요. 2017년부터는요 모든 개인사업자 중 복식국이 의무자에 한해서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내가 간이가세다 적용 안 됩니다. 내가 일반 가세인데 간편장부야 이것도 적용 대상 아니에요. 업무용 자동차 경비 처리 한도 이 기준은요 차량가 4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요 5년을 이용 시 연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데요. 여기까지는요 업무용 일지 없이 비용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법입니다. 일단 수입차 업계에서는요 타격이 좀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업무용 일지인데요. 추가 경비를 받고자 한다면요 업무용으로 쓰이는 모든 주행거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용이란 출퇴근 업무용이죠. 회의 참석 업무용이죠. 거래처 방문 이거 업무용이죠. 거래처 접대하러 술 한잔하러 간다 업무용입니다. 직원 결혼식에 주말에 간다 업무용이죠. 그런데 거기 잠깐 가다가 백화점 갔어 이거 쇼핑용입니다. 거래처 직원과 커피 마시며 소개팅한다 업무용 아닙니다. 연애용이죠. 이거는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렇게 하나하나 업무용, 개인용 분류해 가지고요 디테일하게 일지를 표준 양식에 적어서 1,5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요 손비로 인정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분이 될까요? 일단 법은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1,500만 원까지는 그냥 인정, 800만 원은 감가상각비 인정, 700은 유류, 보험료, 통행료 등 부대보용 한도에서 손비 인정. 1,500만 원 이상 경비 처리 받으려면요 업무용 일지를 써가지고요 업무용이냐 사적 용도냐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계상법으로 적용해서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게 팩트인데요 많이 헷갈려요. 자 1,800만 원 비용을 썼어요. 그러면은 1,500만 원에 300이 남는 거죠. 업무 일지를 썼어요. 그러면 업무 일지를 보니까 연주행이 3만인데요 2만은 업무용인데 1만은 개인용이야. 그러면은요 200만 원은 추가 경비 처리가 된다. 100만 원은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0만 원이요 개인의 소득세로 가세가 됩니다. 이게 팩트다. 밀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대부분 업무 일지를 100% 업무용이다 이렇게 기재를 하겠죠. 사실 세무서에서 이것까지 찾잖아요. 그건 세무서가 아니라 흥신소죠.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러면은 업무용 일지를 쓰면은 그 해의 전액 손비가 될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업무용 일지를 쓰고요 추가 경비 자료가 나오더라도요 그 해에는 안 돼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다음 해에 업무 일지를 또 부지런히 쓰잖아요. 그러면 또 300이 남아요. 그러면은요 또 3년 차에는 또 1,500 한도
거기에 300이 2번 남으면은 600이 남죠. 그 해에 추가 300 하면은요, 또 900이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리스가 끝나더라도 2월을 하면은요,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5년 이후에도요, 차를 보유한다. 그러면은 추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업무용 자동차 경비 처리의 핵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경비 처리,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중 어떤 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모두 한도는 동일합니다. 리스라서 잘 되고요. 할부라서 잘 되고요. 이런 거 없어요. 모두 한도가 동일합니다. 1,500. 논리를 이해하셨죠? 업무용 자동차 경비 처리의 핵심은 감가상각비입니다. 자동차는요,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잡히면서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인데요. 1년에 모든 차를 최대 800까지만 인정하는데 연수는 제한을 안 둔다. 10년이든 20년이든 보유만 하면은요, 연 800은 된다. 8천짜리 차를 10년 타면은요, 100%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타면 어찌 되느냐? 1년에 800 곱하기 5년 4천이죠. 차를 3천에 팔았어. 그러면 계산서 받았지? 그러면 또 800으로 나누면은요, 한 해씩 또 털 수가 있는 겁니다. 복잡하시죠? 할부 리스도 마찬가지고요. 렌트도 동일합니다. 사업을 오래 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이 바뀌기는 했지만요,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견의 정리는요, 저도 영업을 하면서 고객분들을 통해서 들은 거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장세무사의 기장 스타일에 따라서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차로 경비 처리를 하지 말라는 세무사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되냐고! 어떤 세무사는 리스를 선호하고요, 어떤 세무사는 현금을 선호하는데요. 세무사는요, 소득세만 보고 판단합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나오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보험인데요. 법인은 임직원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경비 처리가 됩니다. 임직원 보험 미가입 시에요, 리스로 뿐만이 아니라요, 보험료, 유류세, 자동차세 이런 거 다 경비 처리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개인 사업자도 임직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한 대는 일반 보험이 되고요. 추가 구입 시에는요, 임직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대째 차가 임직원 보험 미가입 시에는요, 50%만 비용 처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처음에 동종업계 영업 유튜버분들의 어그로성 컨텐츠에 짜증이 나서 시작한 영상인데요. 3부작으로 갈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요. 진짜 현재 아빠는요, 차 얘기만 하면은요, 할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밤샐 수 있습니다. 아, 대표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귀에서 피날 것 같아요. 말 좀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업무용 자동차 리스는요, 리스를 잘하는 회사, 리스인, 렌트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논리를 이해하셨죠?